애프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의 경험과 지금까지의 교육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애프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은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면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와 관련된 이미지를 영상시키며 감정과 느낌, 의구심 등 많은 생각을 하며 듣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고 있지요. 새로운 정보를 듣고 즉각적인 자극, 알아본다든지 물어본다든지 공부한다든지 등의 입력을 주지 않으면 들어온 정보가 정리되지 않은 채 저장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 자신에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주 기억 장치에서 부기억 장치로 정보를 빠르게 옮기고 관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뇌가 처리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세미나를 다 들은 후 초대자에게 어땠는지를 물으면 대부분은 별 생각 없이 좋았어요, 별로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반응으로 묶어버리게 됩니다. 질문 자체가 가지는 결과값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좋았다면 무엇이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인간의 뇌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았기에 반응을 하려 합니다. 즉 당시에 느꼈던 생각, 감정, 이미지를 끄집어 오게 되며 스스로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되거나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세미나나 미팅 이후에부터는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후원이자 후속 관리입니다. 애프터의 목적은 첫 번째로 초대자에게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한 번 더 각인시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자가 세미나를 두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질문을 통해 초대자가 생각한 것을 끄집어내어 입으로 말하게 하므로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초대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바르게 잡는 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초대자의 관심도에 따라 향후 방향과 계획을 찾기 위함입니다. 애프터의 목표는 첫 번째로 초대자가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자를 통해 사람을 소개받고 찾는 것이며 세 번째는 파트너가 일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복지하는 데 있습니다. 파트너가 사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초대자에게 세미나 시작 시간과 걸리는 시간을 대략 알려주고 세미나 끝난 후 잠시 스폰서와의 만남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는 세미나 후 초대자에게 식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이때도 스폰서와 함께 동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에 말하는 것은 초대자에 대한 배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초대될 사람에 대한 프로필을 애프터 할 스폰서와 당일날 세미나를 하는 강사에게 보냅니다. 그럼 강사는 좀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파트너는 초대자와 세미나 시간보다 미리 도착하여 초대자가 듣기에 가장 좋은 자리를 선별해서 함께 착석하고 여유있게 세미나를 준비하게 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강사와 아이 컨택이 가능한 자리 또는 PPT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초대자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중요합니다. 파트너는 강사가 하는 세미나 내용을 노트에 적으면서 두고 좋은 자세로 임하되 초대자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초대자의 행동을 면밀히 살핍니다. 초대자가 세미나 중에 파트너에게 질문을 했다면 메모를 해 놓았다가 세미나 끝나고 답해주겠다고 하고 애프터 할 때 초대자의 궁금증을 파트너가 스폰서에게 대신 질문해 줍니다. 스폰서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미나를 들은 직후이기에 스폰서는 초대자의 낯설고 불편한 마음을 공감해주고 초대자에게 세미나를 듣고 궁금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며 그것에 맞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궁금한 것이 없다면 스폰서가 초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미나 내용이 어떻게 들렸는지, 무엇이 보였는지, 기억나는 게 있는지 물어봅니다. 초대자가 바로 대답을 못할 시에는 스폰서는 좀 더 기억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추려서 질문하고 세미나를 들었던 강의 내용을 토대로 회사 소개나 제품, 보상 플랜, 애터미, 비전 등에서 기억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초대자는 기억을 떠올리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말을 할 겁니다. 파트너로부터 초대자의 니즈를 미리 들었거나 만나고 있는 동안에 초대자가 언급을 했다면 스폰서는 니즈를 바탕으로 대화를 끌어갑니다. 예를 들면 연금성에 관심이 있거나 일을 찾고 있거나 또는 미쳐 넘는 일을 원하거나 자녀에 대한 꿈이 있거나 부모에 대한 노후 걱정이 있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등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게 되었다면 스폰서는 그 니즈를 근거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이 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근거와 확신을 심어줍니다. 추가로 세미나를 들을 것을 권유합니다. 유형별 애프터 방법과 향후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폰서는 초대자가 사업에 얼마나 열의가 있느냐에 따라 초대자에 대한 질문과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자가 사업에 대한 열의가 있다면 확신 있게 공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큰 세미나를 참석할
참석해서 큰 그림을 직접 현장에서 봐야 하며 일로 받아들일 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주변 사람의 말이나 작은 세미나로 판단하지 말고 더 큰 세미나로 참석해서 보고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면 됩니다. 향후 방향은 큰 규모의 세미나로 스케줄을 잡아봅니다. 초대자가 사업에 대해 반신반의한다면 세미나를 통해 더 알아볼 곳을 제안하고 초대자가 원하는 제품을 가지고 프로모션으로 걸어 세미나를 더 듣게 하는 방법을 채택해도 좋습니다. 향후 방향은 다음 세미나 초대 날짜를 잡는 것으로 합니다. 사업에 대한 열의가 없지만 제품에 관심이 있다면 주로 제품 설명이나 특징과 효과를 말하고 제품을 사용했을 때에 얻는 이득 등을 설명해 줌으로써 적극적인 오토 소비자가 되는데 포커스를 맞추며 애프터를 진행합니다. 향후 방향은 센터 제품데이 초대나 개인적인 제품 체험을 하게 하거나 주기적으로 제품의 정보를 메신저를 통해 보내줍니다. 초대자가 사업에 대한 열의가 전혀 없다면 애터미와 관련된 말을 하기보다는 초대자의 취미나 관심 분야를 두고 호응해주는 정도로 하면 됩니다. 주로 공통 화제를 끌어내어 즐거운 애프터가 되도록 하고 그저 초대자가 스폰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정도로 유도합니다. 향후 방향은 오토 소비자가 되거나 경제력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을 소개받는 것으로 목표를 두면 됩니다. 초대자가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서 없는 척 한다면 되려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업은 파트너가 할 테니 초대자분은 제품이 좋고 저렴하니 적극적으로 써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파트너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주변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을 제대로 알아야 소개도 해주니 세미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초대자의 반대되는 마음으로 쳐내듯 말을 하면 되려 관심을 가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애터미 사업이 돈이 되는 근거를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초대자 스스로가 솔직하게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합니다. 향후 계획은 도와달라고 하며 다음 세미나로 초대를 하면 됩니다. 초대자가 사업에 관심은 없지만 사업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스폰서가 판단된다면 초대자와 더욱더 친해지도록 관계 쌓기에 힘을 쓰고 스폰서가 직접 관리합니다. 향후 계획은 자주 만나서 신뢰 쌓기를 하고 사업을 함께 하자고 말합니다. 초대자가 사업 설명을 3회 이상 들었을 경우에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초대자 자신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그에 맞는 눈높이의 애프터를 진행합니다. 애프터를 끝낸 후에도 스폰서와 파트너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스폰서는 파트너에게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초대자와의 만남에 대한 느낌이나 견해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스폰서가 초대자에 대한 칭찬과 호감도를 말했다면 파트너는 이후 속마음 애프터를 할 때 스폰서가 말한 칭찬을 초대자에게 전달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이후 초대자가 스폰서를 만날 때도 스폰서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작용하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폰서와 헤어지고 파트너가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초대자의 속마음 애프터와 이후 스폰서와의 소통을 토대로 초대자에 대한 밀착 관리입니다. 속마음 애프터를 하는 이유는 사람은 첫 만남에서나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경계하고 좀처럼 불편한 사항을 말하기를 꺼리고 속내를 내보이지 않는 경우가 덜어 있기에 편한 관계인 파트너가 초대자가 품고 있는 속내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속마음 애프터에서 말하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초대자에 대한 향후 방향과 계획을 잡는 데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트너는 초대자에게 세미나나 스폰서를 통해서 하는 말을 알아들었는지 스폰서에 대한 만남, 즉 인상, 외모, 태도 등은 어땠는지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폰서와 소통할 때는 파트너는 스폰서에게 평소 초대자의 상황과 속마음 애프터의 내용, 스폰서가 애프터 했던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초대자에 대한 향후 계획과 방향을 논의합니다. 밀착 관리는 초대자가 사업을 더 알아보기로 했거나 다음 세미나를 듣기로 했다면 파트너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자주 초대자와의 만남을 통해 단순 노출을 해야 합니다. 자주 얼굴을 보거나 VOD를 이용하거나 제품 전달이든 체험이든 정보를 주는 등의 자연스러운 노출을 하므로 초대에 만전을 가해야 됩니다. 애프터를 할 때의 주의사항은 초대자가 나이가 많든 적든 스폰서는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초대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애프터를 해야 합니다. 즉 초대자와의 관심이 무엇에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파트너는 초대자가 귀한 만큼 초대자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하고 반대로 파트너의 열정만으로 초대자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애프터는 단체로 하기보다는 소수 정예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급적이면 초대자에 대한 애프터를 한 스폰서가 꾸준히 하도록 합니다. 애프터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는 시너지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